무기물이 뭐지?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누거든? 무기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생체 내에서 중요한 성분들 다 유기물질이야. 그래서 무기물질,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 무기물질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드는 광합성을 첫 번째 해서, 이게 이제 세균에서 또 시작하면 남세균이 많이 했거든? 남세균은 세균인데도 불구하고 광합성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야. 그래서 남세균이 되게 많이 번성해서 광합성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산소를 대기 중에 많이 만들었어. 근데 얼마나 많이 만들었으면 대기 조성이 변화됐어. 그래서 산소들로 인해서 산소가 많아지니까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오존층이 발달하게 된 거지.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오존으로 만들어지면서 오존층이 발달되고, 오존층은 어떤 걸 하냐면 UV, 그러니까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물속에 있었던 동물들이 바깥으로 나왔대. 그래서 육상생물이 발달된 거지. 실제 그 전에는 UV 때문에 육상생물이 발달되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UV가 일반적으로 DNA를 파괴하거든. 그래서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되게 치명적으로 위험하기도 해서 생물들이 살기가 좀 어려워. 그런데 오존층이 발달되면서 육상생물이 발달하게 된 거지. 그래서 광합성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 중에 하나더라. 이따 설명할게. 산화하는 반응 여기서 어떻게 산화하는 되는지. 두 번째가 이제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생물체가 이 유기물질이 땅속에 묻혀서 그것들이 오래되면 석유 또는 석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산소랑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전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된 거지.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산화하는 반응으로 화학 반응을 하더라 라는 거고, 세 번째 철의 재련도 마찬가지야. 철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걸 통해서 선로를 만들어서 증기기관차, 그러니까 열차를 만들어서 수송에 되게 원활하게 됐거든. 그래서 교통과 수송에 연결이 돼서 산업적으로 확실하게 발달이 많이 됐어. 철로에 의해서, 또 증기기관에 의해서. 그래서 철의 재련인데 실제로는 철기 시대 때는 이렇게 이거를 완벽하게 알 수 있진 않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코크스라고 하는 것 또는 일산탄소를 이용해서 철을 재련하는 걸 통해서 순수한 철을, 그러니까 기존에는 산화철이었지,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는 것도 역사적인 화학 반응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철의 재련에 의해서 우리 문명들이 발달된 거지. 그래서 그게 교재에 나와 있어. 첫 번째가 광합성, 두 번째가 화석연료 연소, 세 번째가 철의 재련. 그래서 이 공통점 자체가 다 산화하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할게. 산화하는 반응은,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야. 산소를 얻는 반응은 뭐냐면 산소를 얻어서 산소가 이 친구의 전자를 빼앗아 가는 거지. 그래서 실제 전자를 잃는 반응.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산화수 규칙 기억나니? 이것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할게.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으로 되는 것들이 산화된다 라고 표현하고 환원제로 사용되는 거지. 이때 얘는 환원제로 사용되는 거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야. 산소를 잃는 반응은 산소가 떨어지니까 내가 전자를 얻는 반응이야. 그래서 전자를 얻는 반응. 그래서 환원이라고 하는 게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얻는 반응.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 그래서 이거는 산화제라고 표현하기도 해. 자기는 환원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 얘는 산화, 환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시로 볼게. 예시로 보면 여기서 산화되는 게 뭐지? 첫 번째 산소를 얻는 거. 산소 얻는 거 산화되는 게 C가 산화됐지? 산소 얻었잖아. 그치? 두 번째로 볼게. 전자를 잃는 반응으로 해볼게. 이 C는 그냥 0인 상태잖아. 전자가. 근데 이때는 O가 2개, 그러니까 4개를 가져가지. 그래서 4개를 잃는 반응. 얘는 전자를 얻게 되지. 이게 산화수거든. 산화수로 보면 규칙으로 보면 원자 이온은 전하에 따라서 그냥 원자는 0,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산화수를 써보면 얘는 0. 그리고 여기서 보면 원자 이온 아니지. 이거는 원자인데 전체가 0이야. 그리고 1족, 2족, F 없지? H 없지? O가 있네? 얘가 마이너스 2인데 2개니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4고 여기가 플러스 4겠네요. 그러면 산화수가 0에서 4로 증가했네? 산화된다. 환원으로 볼게요. 환원은 예를 볼게. 이게 환원됐거든? 얘는 원래 보면 구리가 2 플러스인 상태, 2 마이너스인 상태잖아? 그런데 구리가 금속이 됐어. 여기 구리 금속이거든? 얘를 이렇게 표현해줄게. 구리 금속이 됐어. 그러면 구리 금속이 됐으면 0인 상태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얻은 상태잖아? 그래서 환원이라고 표현하고 산소를 잃어서 환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산화수로 볼게. 첫 번째 전체는 0이고 없어요. 1족, 2족 얘가 2 플러스네. 그러면 얘가 2 마이너스네요. 1족, 2족 원소. 얘는 1족, 2족 원소 아니지? 구리는 대신에 5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얘도 플러스 2. 그래서 구리는 플러스 2가 돼서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 그래서 환원. 산화수라는 건 이제 전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전자가 증가했지? 플러스 1에서 0이 된 거니까 그래서 환원 반응. 그래서 산화와 환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예시로 한번 볼게. 질산은과 구리금속을 해보자. 질산은은 은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에다가 구리금속이니까 구리금속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 금속의 반응성 해야 되지.
구리와 은 중에 누가 전자를 많이 얻는지, 누가 전자를 많이 잃는지, 그게 이거야. 우리 했었던. 그래서 이쪽이 전자를 잃는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전자를 얻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실제로 전자를 얻는 거야. 전자를 얻고 잃는. 그래서 여기가 산화가 많이 되고요. 여기는 환원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는 음이온이 되진 않지. 양이온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고 좀 그래. 그래서 산화환원으로만 표현하자. 산화, 환원. 그래서 이거 외웠었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리랑 은, 구리 여기 있고 은 여기 있네? 그럼 은이 전자를 얻어야겠지? 그래서 은이 전자를 여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은이 금속으로 나오고요. 구리와 질산인데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두 개 이렇게 해야지. 자, 여기서 보자. 산화된 게 뭐지? 산소를 얻거나 산소는 없지? 그러면 전자를 얻는 거, 산화된 거. 전자를 잃는 거는 산화된 거지. 우리가 전자를 잃었어요. 여기가 산화. 그리고 은이 전자를 얻었어요. 환원. 그러면 얘를 은, 금속, 은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리고 질산, 구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 황산구리. 구리 먼저 쓰는 거야. 구리, 황산, SO4. 얘 E 맞지? 그리고 아연, 금속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자. 이게 어떻게 되지? 아연과 구리로 보면 구리, 아연 전자를 잃고 구리가 전자를 얻겠네요. 그래서 구리가 전자를 얻고요. 아연이 전자를 잃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리금속 더하기 황산 아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산화는 보자. 얘는 당연히 산화. 이제 쉽네. 얘는 환원. 마지막 묽은 염산. 염산은 HCl이지. AQ 상태.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 그리고 알루미늄. 금속. H 여기, 알루미늄 여기. 그러면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고 수소가 전자를 얻겠지? 그럼 전자를 얻은 거는 기체로 날아가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알루미늄은 3, Cl은 1. 그래서 얘가 3이 되겠지. 이거 좀 복잡하네? 얘가 3이 돼야 되는데 안 되겠지. 그럼 얘가 6으로 바꾸고 3, 2, 3,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대부분 많이 안 나와서 선생님 한번 해봤어.
이렇게. 그러면 알루미늄은 산화됐고요. 수소는 환원됐습니다. 전자를 얻어서 기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소 기체 더하기 염화 알루미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 수 있겠어? 산화수로 해볼게. 산화수 규칙으로 보자. 얘 전체는 0이야. 그치? AgNO3지. 근데 얘가 NO3가 뭐지? 마이너스지. 이온이니까. 얘는 당연히 플러스. 그런데 얘가 0이 됐네? 플러스 1에서 0이 됐어. 산화수가 감소, 환원. CU는 이거 0인데 뭘로 바뀌었어? 증가, 산화. 보자. CU는 이게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에서 0이 됐어. 감소, 환원. 0에서 2 플러스가 됐어요. 증가, 산화. 여기서 HCl은 H는 무조건 플러스 1이야. 그런데 H가 0이 됐네. 감소, 환원. 0이었는데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증가, 산화. 그래서 산화환원에서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 산소를 얻는 거, 전자를 잃는 거, 산화수 증가. 근데 실제로는 산화수로만 하면 확실히 쉽지. 산화. 그래서 산화수 증가하는 거는 산화.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건 환화. 그러니까 산화수라는 거는 산화되는 정도니까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산화가 많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산화는 다시 하자. 프린트 보면 산화하는 반응 다 나와있지? 근데 거기에서 산화하는 반응은 하나가 아니야. 근데 이거를 다 쓸 수 있어야 돼. 한번 써봐. 설명 같이 써보자. 쓰고서 선생님처럼 아까 산화수까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같이 해볼게. 계수까지 다 맞춰야 돼. 1번 한번 해봐. 이산탄소 더하기 물이 포도당이랑 산소.
포도당은 6, 12, 6. CHO. 다 썼어? 1번. 1번. 이산탄소 먼저지? 이산화탄소, CO2, 산소. 이건 알지? 포도당은 C6, 12, 6. 그리고 산소, O2. 계속 맞춰볼게. 아, 미안해. 여기 보이지? 자, 계속 맞춰볼게. 6, 6이면 맞을 거야. 이렇게 쓰고 산화원으로 해보자. 산화가 파란색, 환원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어떤 게 산화됐지? 산화수를 해볼까? 여기는 2- 여기는 플러스 4네. 그치? 전체는 0이니까 전체 0이야. H 먼저 해야 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12 마이너스 12. 여기네. 그러면 C는 어떻게 됐어? 감소됐지? 환원됐네요. 그쵸? 여기 5 해볼까? 5? 여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겠네요. 5는 0이 됐네. 산화 표시해줘. 저게 아니어도 돼. 어쨌든 어떤 게 산화되고 어떤 게 환원됐는지만 알아야 돼. 그건 중요해. 자, 그래서 산화원은 이게 어디 나왔냐면 포도당의 산화원이 이게 다 산화원은 이야기니까 거기 219페이지. 여기서 완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지. 좀 잘못되긴 했지만 이산화탄소가 환원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탄소가 환원된 거야. 이해되지? 여기서도 물이 산화됐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물에 있는 산소가 산화된 거야. 두 번째 거 해볼래? 두 번째 거에서 설명할 게 있어. 두 번째 거에 전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산화철이라고 해서 산화철 하고 여기 3 이렇게 써있지. 이 3이 뭐냐면 철이 산가 이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철은
3 플러스야. 황산고리 해볼게. 황산고리에 여기 항상 2 있지 않니? 여기에서 구리는 이가 이온이라는 거야. 그러면 산화철을 한번 해볼게. 산화철은 산소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 산소는 2-지. 황산구리는 이거는 황산은 너무 쉬우니까 2-에 3 플러스면 FE가 2개가 해야 되고 O가 3개가 와야 되지 않니? 그래서 산화철은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 뒤에만 보면 대부분의 이제 금속들은 이제 플러스 3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이기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그거를 뒤에다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아 철이 3 플러스구나를 알 수 있어. 2 플러스인 것도 있거든. 그게 자철석이긴 해. 자 보자 그러면 2번 한번 써볼래? 화학식. 그리고 산화원도 찾아봐. 이 개수 맞춰야지. 이렇게는 썼지? 개수 맞췄니? 개수 좀 어려워. 복잡해. 미정계수법으로 해도 돼. 미정계수법 안 해도 돼. 봐봐. 이거 보자.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치? 1이면 안 돼. 5 때문에. 2이어도 안 되지. 3 해볼래? 3 되니? 얘 1로 놓고야 했을 때 3 되지. 3으로 하면 되겠네. 왜? 6
6개고 여기도 6개니까 그럼 여기만 있으면 되겠네. 산화환원이 더 쉽지? 환원되는 거 처리 환원됐어요. 산화는 E-3 플러스야 0이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E-지. 얘가 됐다고 가정하면 안 돼. 환원은 뭐가 된 거야? 여기가 E-에서 여기가 E 플러스 2잖아?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4가 됐네? 그러면 산화는 탄소가 된 거야. 그래서 탄소가 하나 됐습니다. 그게 어디 나왔냐면 215페이지 오른쪽에 아니네 안 나와있네. 철의 재변에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 나와있다. 219페이지에 철의 재변에서 나왔어. 219페이지 아래쪽에 나와있어요. 동그랗지? 거기서 보면 일산화탄소가 산화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C가 산화된 거야. 3번 해볼래? 이건 좀 쉽네? 수소 기체야. 아무것도 안 써도 되네. 이렇게 산화물이 E니까 그대로 만나고 수소기체 H2 그리고 구리 금속 여기 이제 S를 붙여야긴 해야 되겠지만 구리와 물 개수는 맞네요. 환원된 거는 구리가 환원되네요. 1에 0입니다. 그리고 산화된 거는 수소가 산화되네요. 사 번 해볼래?
됐어? 자, 보자. 이렇게 쓰면 되지, 일단은. 그리고 마그네슘 산소가 2개니까 여기 2개 해야겠지? 얘도 2개. C는 같고 다도 같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마그네슘이 0, 마이너스 2, 플러스 4. 여기 마그네슘은 2, 마이너스 2, 0. 산화된 거는 얘가 산화됐네요.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환원된 거는 얘가 환원됐네요. 자, 보면 이제 좀 보이니? 산화환원이? 실제 산화환원이 산소가 연결돼서 하는 반응이긴 하지만 실제 전자를 주는 건 누가 줘? 얘가 전자를 몇 개 줬어? 4개 줬어. 아, 전자를 4개를 받은 거지? 그치? 그리고 마그네슘 전자를 4개를 줬어. 2개씩이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전자를 준 전자수가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같아야지. 그치? 그럼 얘는 전자를 얻은 거고 얘는 전자를 잃은 거고. 근데 산소가 전자를 얻었니?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까 산소가 반응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산화하는 전자를 잃고 오는 거. 산화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나아. 5번 해보자. 5번 한번 해봐. 5번은 이제 쓰는 건 어렵진 않아. 수산화 칼슘. 칼슘에 수산화는 OH야. 화학 반응이 여기 안에 나와 있기는 해. 쓰는 건 다 썼니? 화학식? 화학식 볼게. C2 플러스니까 OH는 2개 이래야 되지? CO2, CaCO2는 많이 해봤고 H2 인데 여기서 산화환응을 좀 찾아볼게. 보이는지 봐봐. 여기서 보면 CA가 먼저지? 산화수 규칙에서 보면. 그래서 플러스 2야. 그리고 OH에서 보면 OH는 마이너스 1인데 이 안으로가 마이너스 1이니까 2개니까 마이너스 2니까 0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인데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2네.
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 해야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하나하나로 보면 5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CO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 나눠보자. CA 2 플러스니까 2 플러스 여기는 2 마이너스지. 이 전체가 2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가 6 얘가 4 똑같네.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 플러스 1. 바뀐 거 있니? 바뀐 거 하나도 없네. 얘는 그래서 하나하는 반응이 하나하는 반응 아니야. 얘가 왜 나왔냐면 하나하는 반응 중에 이산탄소 나오는 반응 때문에 석회수에다가 이산탄소 해서 뿌옇게 변하는 거, 탄산칼슘 나오는 거. 반응 때문에 화학식이 나와서 이거 그냥 넣어놨어. 화학식은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적을 수 있어야 되니까. 산화하는 반응은 아닙니다. 산화하는 반응 아닌 거는 5번밖에 없어. 나머지 다 산화하는 반응이야. 5번은 산화하는 반응 아니에요. 그 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거 뭐냐면 다른 건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메테인 해보자. 메테인 제일 밑에 거. 메테인은 C가 하나 있는 거. CH4야. 그리고 산소, 이산탄소, 물. 개수는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 O2에 2개, H2에 2개. 여기서 산화하는 반응이니까 산화 먼저 찾아볼까? 산화 여기 0이지. 얘 0이지. 원자니까. 그런데 여기는 얘가 2-니까 2 플러스네. 그러면 전자를 얻었네요. 환원이 됐네요. 미안해.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4. 그런데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서 얘 잃었지? 전자를 갖고 있다가 메테인도 산화, 환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산화수 규칙을 잘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산화수 규칙. 첫 번째는 원자, 이온은 원자는요, 이온은 걔가 갖고 있는 거.
마이너스, 뭐 플러스 이런 것들 원래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1조 금속 플러스 1, 2조 금속 플러스 2, 그리고 알루미늄, 얘랑 뭐가 있지? F. 세 번째가 H는 무조건 플러스 1이더라. 그리고 네 번째가 O는 마이너스 2더라. 이 규칙이에요. 이 순서로 산화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거 금속인데 왜 마이너스 플러스 2 아니냐라고 하면 얘는 원자 상태잖아. 그러니까 0인 거지. 원자는 0이고 이온일 때는 그 이온에 그거 붙이는 거니까. 이 산화수 규칙으로 밑에 다 해줘. 숙제입니다. 얘만 다 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건 너무 어렵진 않을 거야. 이게 다 산화수 관련된 이야기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아니까 넘어가면 되고, 하나만 하면 황산구리 안에 아연 반응 하는 거 하나만 설명만 할게. 수소기체 나오는 거 해야 되나? 황산구리로 가자. 여기 황산구리에 (217페이지야) 아이언을 넣었어요. 황산구리 이거 2겠지? Cu에 썼고 아이언 금속을 넣어서 구리가 금속으로 되지. 황산아연이 나옵니다. 왜냐면 비교해보면 구리랑 아연으로 보면 아연이 앞쪽, 구리가 뒤쪽이지. 구리가 전자를 얻으려고 하지. 그래서 전자를 얻었어. 아연은 전자를 잃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연은 0이었다가 산화수로 보면 여기 2 플러스가 됐지. 산화됐네요. 그렇지? 그리고 구리는 2 플러스였다가 여기 0이 됐네요. 환원되었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는 정리 한번 해주세요. 과제예요. 문제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풀어주고요. 그래서 225페이지까지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산화원어는 선생님 거기는 얘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나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화학 반응식 다 나와 있거든. 한번 찾아봐. 산화원까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해서 해가지고 오세요. 산화원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우리 O2 교재 펴왔죠. O2 말고 완자 중위 과정 하자. 완자에서 전기 파트 설명해 줄 거 있었어 혹시? 전기가 좀 어렵지? 괜찮았어? 문제 푸는 데는?
틀린 문제도 괜찮았어? 할만했어? 그러면 우리 전기에서 전류의 자기작용 해야 되지. 응? 전류의 자기작용 보자. 전류의 자기작용 보면 자기장 먼저.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이제 선으로 하면 자기력 선이고, 자기력이 자기력이 작동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N과 S극으로 뜨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자기장을 선으로 표현하는 거를 자기력선이라고 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N극에서 이렇게 되고요. 자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N극과 S극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N에서 나오고요. S로 들어가니까 이런 흐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때 일단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런데 봐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잖아? 그럼 S극 쪽으로 가는 게 붙는 거는 여기가 N극이겠지? 그치? 여기는 S극이고,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흐를 때 나 어디에 N극과 S극인지 모르겠지만 가는 방향 쪽으로 N극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방향으로 S극으로.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여기가 N극이 있겠구나. N극에서 어디로? S극으로 가니까. 그러면 N극과 붙는 건 S극인 S가 이쪽에, S와 붙는 건 N극인 N극이 이쪽.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N극이 위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두 극 사이의 자기력선으로 보면 같은 극일 때는 밀어내고 다른 극일 때는 붙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자. 풀었어? 응. 자기장 XOX 2번.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자기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전류는 어떻게 흐르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류 방향은 항상 이렇게, 실제 전자의 이동과는 반대라고 했어.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을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흐르더라.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판에다가
전선을 연결하고 비틀어졌네. 전선을 연결하고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이 주변의 나침반의 모양을 봤더니 N극이 이 방향으로 N극이 이 방향으로 가더래. 아,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오른손으로 전류, 자기장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실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 계속 생긴 거 아니야. 그렇지? 전류는 하나인데 자기장이 여러 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자기장이고 전류는 하나다. 그리고 원형 도선으로 보면 밑에 것까지 다 할 건데 원형 도선으로 보면 여기 원형을 이렇게 해서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렸더니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지? 얘를 여기다가 구멍 뚫어서 했더니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흐르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안쪽으로 흐르는 그리고 저 위쪽에서도 뒤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게 생겨서 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얘를 여러 번 꽂더니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더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자기장이 흘렀어.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자기장의 방향으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래서 크게로 보면 여기가 N극과 S극이 N극, S극이 있는 자석처럼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에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한 방향으로 가더라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석은 중간에 철을 붙여놓으면 철이 자석처럼 N극과 S극이 돼서 자석처럼 붙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향은 알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 여기는 들어오지 들어오니까 S극처럼 되네, 나가니까 N극처럼 되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여기가 N극이니까 또는 나가는 방향이니까 N극 방향은 앞쪽 방향, N극 방향은 앞쪽 방향, S극은 뒤에, S극은 뒤에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풀어보죠. 83페이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오지? 이걸로 그냥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어, 우리. 여기 플러스니까 이렇게 긴 거를 풀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1번은 A는 전류 방향, B는 자기장 방향. 2번은 가는 서쪽, 나는 남쪽. 1번은 A는 자기장 방향, B는 전류 방향. 그리고 2번은 A는 동쪽, B는 동쪽. 3번은 기억, 니은, 미음, 비음. 기억, 니은, 미음, 비음. 그래? 선생님하고 다르구나. 맞아. 자, 그 다음 거 보자. 힘이 받는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힘의 방향은 이 손바닥 방향이었어. 이렇게. 그리고 전류 방향. 자기장 여러 개 걸으니까 자기장은 네 손가락 방향. 그래서 거기에서 N극과 S극으로 보면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도 자기장이 발생하잖아. 근데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 그리고 전류 방향일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과 전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힘을 받더라 라는 게 이제 얘를 이 힘을 자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선이 받는 힘 자기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동기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전동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지, 그렇지? 그리고 자기장은 NSS로 흐르니까 자기장 전류 힘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자기장 전류 힘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정류자가 얘를 정류자라고 하잖아.
정류자가 이쪽에 오면 무조건 플러스 극으로, 이쪽에 오면 무조건 마이너스 극으로, 얘가 돌아가도 계속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은 항상 전류는 이렇게, 이쪽은 항상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주는 게 정류자인데, 이 정류자에 의해서 얘가 항상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항상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발생해서 얘가 이렇게 돌겠지. 계속. 이거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됐지? 오른쪽 문제 풀어보자. 기억 전류, 의연힘, 디귿 자기장 A, XOX 위쪽 아래쪽 시계 방향 정류자 4번. 뒤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핵심 문제는 집에서 풀어보고 뒤에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봐.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